포지셔닝에 관한 적절한 한문 구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자수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출불역방, 유필유방, 나가서는 방향을 바꾸지 말고 놓을 때는 방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즉 한번 포지션하게 되면은 포지션을 명확히 하고 그 명확하게 한 포지션이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서 인지되도록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온, 탄산, 스포츠 음료가 있는데 우리 회사 음료를 스포츠 음료로 처음에 포지션하고 판매가 부진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온 음료로 바꾼다면 소비자들은 스포츠 음료인지 이온 음료인지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포지션을 결정하게 되면 쉽게 바꾸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문 구절이라고 보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포지셔닝을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닝의 전략 수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자수학을 인용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성공적인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면 먼저 제품을 차별화하고 중요한 고객에게 구매 기준을 설명하고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 속성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 표적 시장과 포지셔닝의 상호 관련 요소는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의 결합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표적 고객은 구매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경쟁자들은 제품을 어떻게 포지션하는가? 자사 제품은 무엇을 제공하는가? 즉 어떠한 편익이나 가치를 제공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지션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표적 시장, 경쟁자가 되겠죠. 포지셔닝을 수립하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은 표적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적 시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경쟁자의 이해, 고객의 구매 기준, 분석, 자사 제품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위치를 선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즉 포지셔닝의 전략 수립 절차는 표적 시장의 이해, 경쟁자의 이해, 고객의 구매 기준 분석, 강점 평가와 위치 선정, 마케팅 믹스 개발이 있겠습니다. 표적 시장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표적 고객의 특성을 사용하고 표적 고객이 사용하는 구매 기준을 먼저 파악합니다. 구매 기준에 대해서 속성의 중요도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표적으로 하는 제품의 속성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서 1차 자료 조사가 필요하죠. 잠재 구매자들로부터 속성의 중요도를 조사해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가 타당성이 없다면 판매원이나 산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성용 패션 제품의 출시를 목표로 시장을 조사하고 제품을 포지션하는 과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1차 조사할 때 고려해야 될 주요 사항들이 있죠. 표적 고객은 어떤 제품 특성을 강조하는가, 또 어떤 제품 편익을 강조하는가, 1차 조사에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적 고객의 속성 중요도 평가할 때 여성용 패션 제품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중요도를 따져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색상, 가격, 디자인, 행복한 느낌, 최신, 유행 이미지, 여기에 중요도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중요도를 잠재 고객으로부터 분석해서 제시할 수가 있겠고 회사가 그동안 처리해왔던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해서 경쟁자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자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표적 시장의 경쟁자들이 그들의 제품을 어떻게 포지션하고 있는지를 지각도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 제품이 위치하는 영역이 각각 다르고 치열한 경쟁 영역과 비어있는 공백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경쟁 영역과 공백에서 자사의 제품이 경쟁할 위치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쟁자와 자사의 제품의 포지션의 위치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지각도가 되겠습니다. 지각도란 소비자가 어떤 제품과 관련해서 중요시하는 속성에 따라서 다차원 공간상에서 경쟁 제품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가 되겠죠. 이 지각도를 다른 말로 하면 포지셔닝 맵이라고도 합니다. 지각도는 경쟁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지각되는가를 지리적 비교로 표현한 것이죠. 고객이 가치 있게 평가한 핵심 속성에 따라서 다양한 브랜드가 어떻게 지각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속성과 브랜드와 관련된 복잡성을 이해하려면 각 시장의 시각적 표현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지각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핵심 속성이나 편익에 근거해서 고객이 이상적인 브랜드를 어떻게 보는지를 발견하고 지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각도를 통하여 소비자 심리상에서 위치한 경쟁자와 자세히 경쟁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표적 포지션을 정하는 마케팅 전략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최고의 기준이 무엇인가? 소비자들은 어느 브랜드를 선택하는가? 그리고 소비자들은 원하는 속성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 제품이나 브랜드는 사용 용도나 편익에 따라서 지각도상에 함께 몰려 있을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위치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경쟁의 강도가 적기 때문에 신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는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패션 소매업에 있어서 핵심 속성, 브랜드 명성, 점포 분위기, 가격과 품질, 최신 유행과 맵시에서 경쟁하는 브랜드는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패션 소매상들의 브랜드에 대해서 속성 점수를 사용할 때 다른 브랜드가 각각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 각 브랜드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지각도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지각도 상에서 다른 브랜드 간의 거리와 방향이 주어진다면 이격은 즉 떨어져 있는 것은 소매 브랜드 간의 포지셔닝에서 차별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죠. 속성 중요도를 결정하고 속성을 통해 브랜드 지도를 그리면 자사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가 시장에서 어떻게 지각되는지와 경쟁하는지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로 들었던 30대 직장 여성용 패션 제품의 지각도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각도의 용도는 신제품 기회를 발견하고 신제품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존 제품의 경쟁적 포지셔닝을 조사하고 리포지셔닝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각도의 예를 보겠습니다. X선상에서는 가격의 저와 고, Y선상에서는 색상이 발랄하거나 색상이 고풍이거나 이렇게 색상과 가격 두 차원에서 A, B, C, D 제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것을 지각도라고 하겠습니다. A 제품인 경우에는 가격은 중가가 되겠고 B 제품인 경우에는 가격은 세 가지 제품에 비해서 가장 높고 색상은 발랄한 측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B 제품은 색상이 발랄하고 고가격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C 제품은 가격이 저가이면서 발랄한 색상을 다소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 제품인 경우에는 가격이 저가격이면서 색상은 고풍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을 가격이 저가이면서 다소 고풍스러운 색상을 표현한다. 고풍스러운 색상으로 포지셔닝 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4분면에는 경쟁 제품이 하나도 없는데
색상이 고풍이면서 가격이 고가격이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고가격, 고풍의 색상을 통해서 포지셔닝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각도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둘 이상의 경쟁자가 동일한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 경쟁자가 다중 구매 기준에 포지션하고 있다, 또는 다중 구매 기준 포지션은 모호한 제품 포지션의 위험이 크다, 하나 이상의 구매 기준을 어떤 경쟁자가 다루고 있지 않다. 지각도에서는 4분면이 되겠죠. 어떠한 경쟁자도 4분면에는 포지션하고 있는 것이 없죠. 시장 선도자가 강력하게 첫 번째 구매 기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지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색상이 발랄하고 제품이 고가인 B 제품이 해당이 되겠죠. 고객의 구매 기준 분석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구매 기준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포지셔닝을 위해서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 기준을 선정해야 되겠죠. 제품을 포지션하는 각 경쟁자를 주목하기 위해 고객의 구매 기준의 목록을 작성해서 경쟁자의 포지션에 추가를 합니다. 30대 직장 여성용 패션 제품을 기준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색상에서는 경쟁자 포지션이 A 제품, 가격에서는 B 제품, 유행 이미지에서는 C와 D 제품이라고 소비자들 조사를 통해서 나왔었죠. 다음 단계는 자사의 제품 강점 평가와 위치 선정이 되겠습니다. 잠재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 기준이 자사 제품과 적합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 회사 제품의 강점을 평가하고 제품 차별화 요인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경쟁 제품에 없는 차별화 요인을 우리 회사 제품에서 찾고 이를 포지션으로 활용한다면 고객들에게 가장 소구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제품 차별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대체로 동질적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항상 변하는 가변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표적 고객이 다르고 고객마다 독특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차별화는 표적 고객에게 경쟁자보다 유리한 차별화 우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차별화 우위는 소비자에게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차별화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로 높은 가격을 징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 차별화는 제품의 표적 고객에게 편익, 가격, 품질, 스타일이나 서비스 등에서 경쟁 제품과 다르고 소비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속성이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죠. 소비자가 원하고 동일한 제품 범주에 있는 다른 경쟁 제품이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의 광고와 촉진은 차별화 속성에 근거하죠. 제품 차별화는 경쟁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시장 세분화는 시장 특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시장 분석을 통해서 차별화 기회를 찾고 표적 고객들에게 크기, 모양, 기술 등 제품의 유형적 측면이나 소비자가 느끼는 사회적, 감성적 측면을 경쟁 제품과 다르고 독특하고 새롭게 제공하는 것을 제품 차별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차별화 방법으로는 제품 자체의 외관, 품질, 성능 등 물리적 특징을 변경하는 것과 물리적 특성을 거의 변경하지는 않지만 제품에 대한 가격, 이미지, 상징, 서비스 등 사회 심리적 특성을 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숙기 제품은 기술 격차가 거의 없고 품질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별화 요인을 만들어서 차별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쟁 제품과 의미 있게 다르게 하면 차별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화 우위가 되는 4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중요성, 지각, 독특성, 지속성이 되겠죠. 중요성은 구매자에게 중요하지 않는 요소라면 차별적 우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탁월한 차별적 우위는 고객이 지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차별화 요인을 지각할 수 없다면 차별화라고 볼 수가 없겠죠.
시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요소를 기업이 갖고 있고 그것을 고객이 확실히 지각할 수 있어야 차별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특성,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경쟁자와 다르고 독특하고 새로워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차별적 우위가 특정한 기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설명드렸듯이 마케팅 전략은 시장 세분화와 마케팅 믹스 차별화가 됩니다. 시장 세분화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표적 시장을 선택하고 독특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장 전체 내에서 작고 유사한 시장을 구분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러한 시장 세분화의 목적은 표적 고객에게 선호 브랜드를 제공할 수 있는 수익성이 있는 틈새 시장을 확인하고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경쟁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독특하게 다른 마케팅 믹스를 계획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의 차별화, 정보와 감각적 편익을 제공하는 광고 포지션의 차별화, 고객과 함께하는 경험을 느끼는 이벤트의 차별화, 문화와 브랜드의 차별화, 자일치성의 차별화 등이 있습니다. 소수의 고가 고객을 위한 특별한 사용과 사회적 지위를 연상하게 하는 판매는 구매자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위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화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품 차별화, 장소 차별화, 가격 차별화, 촉진 차별화, 인적 차별화, 서비스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품의 차별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별화 요인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제품 차별화는 말 그대로 제품의 성능을 우수하게 하거나 제품의 디자인을 훌륭하게 해서, 즉 신비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자와 동일한 특성의 제품이 전혀 아닌 특성을 제공해서 정확한 가격 비교가 어렵도록 하는 것이 제품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제품의 독특한 속성이나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죠. 제품 사용에서 오는 쾌락적 기능이나 남과 다르고 싶어하는 상징적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 욕구는 제품의 사용이 아니라 제품의 소유와 수집 욕구를 자극하게 되죠. 장소 차별화, 다입지, 다경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장소 차별화라고 합니다. 고급품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있는 독특성, 차별성과 선택적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독점적 유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자가 서비스 판매업자보다는 완전 서비스 판매업자를 선호합니다. 가격 차별화, 상이한 제품 특성으로 각기 다르게 판매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표적 고객들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표적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꺼이 지불하려는 수준에서 가격을 포지션합니다. 또한 경쟁 제품과 동일한 특성이나 속성을 갖고 있는 제품을 서로 다른 시장에 각기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최저 가격으로 차별화할 수가 있고, 그 밖에 관련 상품의 묶음 판매, 보상 판매, 심리적 가격, 할인 가격이나 세일과 같은 제품 가격 정책의 다양화를 통해서 차별화할 수가 있습니다. 촉진 차별화,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바람직한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해서 독특하고 획기적인 광고를 이용합니다. 표적 고객의 마음에 들게 현저하게 만드는 기발한 촉진이 되죠. 특정한 세무시장에 가장 잘 도달하는 특이한 광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촉진 차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적 차별화, 경쟁자보다 고객을 접촉할 때 더 훌륭하고 더 친절하고 더 자상하고 더 건면하고 자격이 있는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인적 차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제품 편익을 판매한다면 소비자 상담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회사나 브랜드를 차별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차별화, 제품의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배달, 설치, 교육, 상담, AS, 자금결제, 보장이나 보증 등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적 증거, 서비스의 절차나 운영, 서비스 회복 등을 경쟁자와 다른 요소를 독특하게 제공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 차별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차별, 이미지 형성 요인인 제품의 성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유통, 광고, 장소, 로고, 문화, 행사, 기업 이미지 등을 경쟁 제품 등에 비해서 독특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선정하고 상징물이나 인물과 결합하여 연상 효과를 도모합니다. 제품이 갖는 환상적인 느낌이나 가치 등을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죠. 제품 차별화는 쉽지 않지만 브랜드의 경쟁력을 증가합니다.